진호야, 수진아. 그랜드 캐니언 붉은 협곡. 광활한 사막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사라지고 해가 저물고 신발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 평생 모은 5천만 원 들고 온 첫 해외여행. 그렇게 저는 이국 땅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3년 뒤 명품 코트를 입고 다이아 반지를 낀 제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 이름은 김정희 가명, 올해 68입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진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죠. 새벽 3시에 일어나 생선 손질하고 저녁 8시까지 일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손은 거칠었고 생선 비린내가 옷에 배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아들이 잘 자라주니까요.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진호야, 정말? 우리 아들 최고야.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결혼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일했고 아들 내외는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갔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미국 여행 가요? 미국? 미국이라니. 저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해외여행은 꿈도 못 꿨죠. 엄마, 이제 고생만 하셨잖아요. 넓은 세상 보셔야죠. 라스베이거스랑 그랜드 캐니언, 거기 진짜 끝내준대요. 며느리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그날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영어 한마디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여권을 만들었어요. 평생 처음 만드는 여권. 사진 찍을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적금 5천만 원. 그걸 깼어요. 진호야, 이거 여행 경비로 써라. 엄마, 이게 얼마야? 5천만 원이야. 너희 비행기 값이랑 호텔비에 보태. 봉투를 건네는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좋았거든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불빛. 엄마, 여기 봐요. 대박이죠? 처음 보는 세상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저를 호텔 방에 혼자 두고 자주 나갔어요. 어머니, 저희 잠깐 볼 일 있어요. 쉬고 계세요. 며칠 뒤 그랜드 캐니언으로 갔습니다. 붉은 협곡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우와, 진짜 크다. 어머니, 저기 가서 사진 찍어 드릴게요. 며느리 수진이가 말했어요. 저기 협곡 끝에서 포즈 취하세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찍어. 그런데 셔터 소리가 안 들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진호야, 수진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광활한 사막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쳤어요. 처음엔 화장실 갔겠거니 했어요. 아니면 길을 잃었거나.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야, 어디 갔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막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들이 나를 버렸구나. 신발 한 짝이 벗겨졌어요. 돌밭을 헤매다 발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목은 타들어갔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가슴을 찌르는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천운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가족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아들이 사라졌어요. 그들의 도움으로 라스베이거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호텔 직원이 말했어요. 그들은 이미 체크아웃했습니다. 짐 다 싸서 떠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애초에 여행을 온 게 아니었어요. 이 먼 타국 땅에 저를 버리러 온 거였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어요. 꼬깃꼬깃한 달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 전부구나.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죽기는 억울했습니다. 사람들 많은 곳에 가고 싶었어요. 호텔 카지노로 들어갔습니다. 번쩍번쩍한 기계들, 시끄러운 소리. 저는 게임 방법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화려한 기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돈을 전부 넣었어요. 그래, 다 가져가라. 내 돈도 내 목숨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 버튼이나 눌렀어요. 그런데 띵띵띵띵띵.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What?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저를 에워쌌어요. Oh my god, jackpot. She hit the jackpot.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보안 요원들이 왔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떨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잡혀가나? 그때 한국인 통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네? 할머니께서 잭팟에 당첨되셨어요. 잭팟이 뭔데요? 원천금이요? 10,500만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약 200억 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카지노 측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미국에서 3년만 계시면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영주권도 드릴게요. 영주권? 네, 미국에서 계속 사실 수 있어요. 저희가 자산 관리도 다 도와드릴게요. 저는 웃었어요. 허탈하게. 한국에 돌아가 봤자. 저를 버린 자식밖에 없는데. 좋아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3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고의 영어 과외교사를 고용했어요. 헐로 마이 네임 이즈 제시커정. 시장통 할머니 김정희는 죽었습니다.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고 세계 경제를 이해하고 최고급 브랜드 옷을 입는 자산가 제시카정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피부 관리를 받고 자산관리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들 진호, 며느리 수진,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지 꼭 확인하고 싶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명품 코트를 입고 다이아 반지를 끼고 수행 비서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탐정을 고용했어요. 아들 내외가 어떻게 사는지 조사해 주세요. 며칠 뒤 보고서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보고서 내용. 김정희 명의 집 무단 매각 2억 5천만 원. 김정희 명의 불법 대출 7건 총 8천만 원. 김진호 도박 중독으로 사채 5천만 원 비. 이수진 식당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 현재 거주지 달동네 지하방 보증금 500만 원. 인과응보였습니다. 저를 버리고 온 직후 제 명의로 집을 팔고 대출을 받아 도박에 손을 댔더군요. 며느리도 사치와 낭비로 돈을 탕진했고요. 결과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지하방에서 숨어 사는 신세.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문틈으로 고성이 들렸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그때 엄마 미국에 버리고 온 돈 다 날려먹고. 네가 쓰자고 했잖아. 너도 좋아라 하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문이 열렸어요. 곰팡이 핀 벼. 찌그러진 가구. 그리고 초라하게 쪼그려 앉은 아들과 며느리. 그들은 눈앞의 여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세련된 명품 코트. 다이아몬드 반지. 우아한 자태. 누구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다. 네. 너희가 그랜드 캐니언에 신발까지 벗겨진 채 버리고 간 내 애미다. 어머니, 진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수진이도 울며 제 발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는 저희가 미쳤었나 봐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도 안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어머니 돈 많으시다면서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더군요. 제 돈부터 찾는 그들. 저는 그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서 똑바로 들어.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내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금 8천만 원. 집을 무단으로 매각한 2억 5천만 원. 모두 횡령과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다. 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시겠다고요? 저는 허리를 숙여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들? 내 아들은 3년 전 그랜드 캐니언의 붉은 모래바람 속에서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 돈을 훔치고 내 목숨을 버린 범죄자들 뿐이야. 어머니,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미국에 유기하고 도망친 증거. 카지노 CCTV, 그랜드 캐니언 목격자 진술. 다 확보했어.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 어머니.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는 소리. 야, 김진호. 돈 내놔. 비명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그 허름한 동네가 보였어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정 여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어요. 준비한 기부금은 전부 연고 없는 노인보호시설에 전달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인생에 저 이름들을 올리지 마세요. 차는 화려한 서울 야경 속으로 달려갔어요. 저는 지금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살아요. 매일 아침 한강뷰를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어린이 보호시설에 100억을 기부했어요. 그곳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어느 날 비서가 물었어요. 아드님이 그립지 않으세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전 아들이 없어요. 이제 저 자신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자식을 용서하는 게 부모의 도리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막에 버리고 가도 용서해야 하나요? 부모의 명의를 도용해 빚을 내도 용서해야 하나요? 저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의를 선택했어요. 법대로 원칙대로 냉정하게.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준 마지막 배려는 다시는 보지 말자는 단절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가 미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절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200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배신한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그랜드 캐니언에 버려진 어머니가 200억 잭팟으로 완벽한 복수를 한 통쾌한 사이다 스토리였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를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정의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통쾌한 복수 사연, 사이다 결말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세요. 매주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